했죠, 그죠? 어깨에서의 적절한 이제 모빌리제이션과 항상 스테빌리제이션 두 개, 가동화와 안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 순서는 항상 뭐가 우선이에요? 가동화가 먼저예요, 안정화가 먼저예요? 먼저. 가동성이 뭐 우선이에요, 안정성이 우선이에요? 안정성, 가동성. 우리가 순서가 항상 삼각형 기억나요? 삼각형에서 제일 아래에 뭐가 있어요? 가동성이었죠. 모빌리티, 가동성, 움직이는 능력, 그거를 먼저. 그 위에가 스테빌리티였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이었고, 가동성과 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움직임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깨에서 스테빌리제이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오늘은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운동이라고 하는 건 되게 많아요, 그쵸? 네. 운동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조인트가 걸려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하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깨에 관련된 모든 목적의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스테빌리제이션인데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덤벨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요. 어깨 운동이죠, 분명히. 그쵸? 네. 어깨 운동이죠. 관절이 몇 개 움직여요? 두 개. 막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그죠?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이에요. 그쵸? 이거는 우리가 사실 좀 어려운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 건강한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떤 스트렝스닝 강화 목적으로 하는 운동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제 임밸런스가 있고 혹은 어깨에 어떤 페인이 있는, 디스펑션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기는 힘든 운동이겠죠. 그쵸? 그래서 초기 단계, 우리 재활 초기 단계, 초기 안정화 운동들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약해. 그냥 우리가 어깨를 강화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나보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운동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운동들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우리가 초기 단계, 특히 어깨에서의 안정화 근육들이겠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깨 근육은 많아요. 어깨 근육 레벨 1에서 우리 어깨 숄더 스캐플라 파트 딱 보면은 근육 뭐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로테이트 커프부터 시작해서 뭐 대흉근도 있고 광배근도 있고 대원근도 있고 모회완근도 있고 소흉근도 있고 견갑거근도 있고 늑연근, 승모근 엄청 많잖아요. 어깨에 숄더 스캐플라의 근육이 엄청 많은데 그 근육을 다 운동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결국에 마지막에는 다 운동해야 돼. 허공 수축이 중요하니까 다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스테빌리제이션, 안정화니까 안정화 머슬들, 안정화에 기여하는 머슬들에 대해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레벨 1에서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세요. 어깨의 안정화에 어떤 근육이 중요해요? 극하근. 회전근개. 뭐 극하근도 마찬가지고 회전근개. 그렇죠. 이 어깨는 굉장히 독특한 게 사실 우리 럼보펠빅 코어 있죠. 코어에서는 우리가 안정화의 근육이라고 따로 나누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인 안정화, 뭐 2차적인 안정화, 내재근, 외재근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 흔히 이제 뭐 로컬 머슬, 글로벌 머슬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심부에 있는 로컬, 짧은 분절의 근육들, 그 다음에 글로벌, 긴 근육들, 거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어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딱 극단적으로 나눠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깨는 예를 들어서 대흉근이라는 근육이 안정화의 기능을 수행하느냐? 전혀 수행하지 않아요. 안정화의 기능은 오로지 철저하게 움직임의 기능을 수행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운동할 때 쓰는 근육 한마디로. 그러니까 움직임이라는 건 운동이잖아요. 운동.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운동해. 그럼 대흉근 운동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바벨 잡고 이렇게 하는 거 대흉근 운동이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운동했던 거 삼각근 델토이드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보세요. 대흉근이라던가 그 다음에 삼각근 델토이드라던가 혹은 렛, 광배근 뭐 이런 좀 약간 큰 근육 있죠. 그런 애들은 안정화의 기능을 수행하진 않아요. 오히려 안정화를 해칠 수가 있어요. 걔네들이 도미넌트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딱 나눠져요. 어깨는 약간. 그래서 안정화의 근육이 누가 있냐? GH 조인트에서는 유일한 게 로테이트 커프예요. GH 조인트를 움직이는 애들은 누구 있어요? 델토이드도 있고 팩도 있고 렛도 있고 되게 많죠. 이런 근육들은 전부 다 안정화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애들은 GH 조인트에서 빼요. 오히려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애들이에요. 빼요, 오히려 이렇게. 그래서 로테이터 커프가 GH에서는 유일한 안정화 근육. 그럼 우리 오늘 로테이터 커프 운동 해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스캐플라에서 스캐플라와 소라식이 만나는 ST 조인트에서는 어떤 근육이 안정화의 기능을 수행을 하느냐? 여기서는 사실은 스캐플라를 고정시키는 역할은 다 수행을 해요. 왜냐면은 보세요. GH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 GH 조인트 보면은 딱 붙어있죠, 이렇게.
그러면 관절 캡슐이 있고 리가먼트가 이렇게 있어요. 리가먼트가. 그죠? 우리 왜 테크닉에서도 안테리어 포스티리어 캡슐 했잖아요. 가동성의 제한을 일으키는. 근데 어쨌든 캡슐하고 리가먼트, 인대라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수동적인 안정체들이란 말이에요. 수동적인. 스태틱 스테빌라이저. 걔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로테이터 커프가 같이 또 보조해서 안정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견갑골이 딱 흉곽에 고정되어 있는 ST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리가먼트가 있어요? 없어요. 캡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근육에 의해서만 탁 붙어 매달려 있는. 이해돼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근육이 중요하고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 밸런스가 중요한데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있어요. 뭐냐면은 승모근하고 전거근이에요. 세라투스 안테리어랑 트라페지우스. 자 보세요. 견갑골에 이렇게 있죠. 우리가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요. 세라투스 안테리어와 트라페지우스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세라투스 안테리어는 견갑골을 어떻게 가져가요? 앞쪽을 약간 끌고 가죠. 트라페지우스는 어때요? 뒤로 끌고 가죠. 이렇게. 그래요? 그쵸? 앞, 뒤로 이렇게. 그래서 서로 기랑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움직임들, 대부분의 움직임. 예를 들어서 상반회전의 움직임이라고 하면 어때요? 위쪽에 있는 상승모근하고 아래쪽에 있는 하승모근하고 전거근이 세 근육이 같이 코액티베이션해서 만드는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거근하고 그 다음에 승모근 두 개의 근육이 가장 안정화에서는 메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미 딱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어깨에서 초기 안정화 운동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올바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GH 조인트에서 로테이터 커프, 그 다음에 ST 조인트에서 세라투스 안테리어랑 트라페지우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오늘 특히나 이제 핵심적으로 운동, 그러니까 오늘 하는 운동들은 거의 이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깨의 기능적인 회복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초기 단계, 한마디로 지금 오늘 배우는 우리가 배운 운동들 있죠? 이 운동으로 선생님들이 시작하시면 돼요. 그 후에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뭐 캐틀벨도 들고 이렇게 움직이고 좀 더 큰 저항으로 좀 더 큰 다이나믹한 움직임들을 하는 운동들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제가 그래서 오늘 한번 일단 적어볼게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거?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니까 뭐라 할 수가 없죠. 쉽게가 이게 요막 했으면은 잘 안 지워져요. 자, 일단 좀 적어줄게요. 로테이터 커프 먼저 액티베이션. 자, 일단 이렇게 6가지, 오늘 우리가 해볼 6가지 운동. 옷은 좀 편한 거 입고 왔어요? 예. 운동하기에 좀 불편하지 않아요? 아, 잘하네요. 뭐라고요? 옆에서 뒤지고 있었어. 너무 편해서. 아, 뒤집어 입고 왔다고? 네. 진짜 그러네. 일단 벗고 다시 해볼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죠? 아니요. 나와서 벗으니까. 아니, 옷이 보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생긴 것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희한한 옷이 많아가지고. 자, 먼저부터 이제 선생님들 제가 그냥 이제 바로 운동 들어가기 전에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제너럴 엑서사이즈,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근력을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증진시키고 이런 운동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이제 리앱 운동, 그러니까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아직까지는 개념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그 조금 개념을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운동을 하게 되는 대상은 아주 그냥 건강하고 기능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지금 하는 운동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어깨에 불편한 뭐 통증이 어깨 자체에 직접적인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깨에 통증은 없지만은 뭐 어깨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깨의 잘못된 움직임으로 인해서 관련된 뭐 목의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고 어쨌든 어깨에 기능 부전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임밸런스 있죠. 뭐 약화라던가 어떤 근육은 혈관근이 우세되어 있고 이런 그래서 적절한 움직임이 안 나오는 폴티 무브먼트가 발생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어깨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큰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요걸 좀 적을게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항상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들어봤어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pain free란 말 들어봤어요? 네, 이거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가장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ain free. 모든 재활, 리해빌리테이션에서 운동 치료에서 pain free, 우리가 pain free exercise라고도 불러요. pain free exercise. 그래서 이 pain free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직역하면 뭐예요, 그냥? 뭐 통증에서 자유로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운동을 하는 동안에 운동이 뭐예요? 움직임이죠. 능동적인 내 몸의 움직임이잖아요. 내 몸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통증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pain free.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깨만이 아니라 뭐 목이라던가 허리라던가 다른 관절의 운동에서도 통증이 증가되지 않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증이 증가되는 방향 혹은 전체 범위에서 통증이 증가되는 범위 있죠. ROM. 예를 들어서 어깨가 움직여. 그러면은 어깨가 모든 범위에서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깨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 때 괜찮은데 이렇게 올리면 아파. 혹은 전체를 올리는 동안 여긴 괜찮은데 이 범위에서 아파. 이런 특정한 방향이라던가 어떤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페인 컨트롤. 그게 페인 컨트롤이에요. 통증 조절을 먼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제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페인 프리 엑서사이즈라는 말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통증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통증 없는 운동, 통증 없는 범위에서의 운동을 강조한다. 왜냐면은 선생님들 그 통증이 있다는 거 조직이 손상되잖아요. 근골격계 문제에서 조직이 손상되면은 염증이 있어요. 염증, 그죠? 염증이라는 게 있죠. 그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서 나쁜 건 아니에요. 급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염증은. 근데 그 염증이 지속적으로 몸에 계속 발생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제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이 침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염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그냥 염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손상된 조직의 정상적인 그냥 힐링 프로세스예요. 이렇게 내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 근데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늘 열반응을 동반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뭐 어렵지가 않은데 만약에 선생님 지금 팔꿈치를 다쳤어. 운동하다가 팔꿈치 아니면 운동하다가 아니라 뭐 팔꿈치를 일하다가 다쳤어. 서울교육문화센터 어디에요? 훔쳐온 거 아니에요? 일하는 데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팔꿈치가 아파요. 현재 팔꿈치가 염증이 있잖아요. 그럼 팔꿈치를 이렇게 만져보면 열이 있어요. 반대쪽이랑 비교해보세요. 여기는 열이 없는데 여기는 열이 있어. 염증 반응. 우리가 만져만 봐도요 거기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곧 염증 반응은 열 반응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운동을 조금 제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급성기에서는 운동 웬만하면 안 하는 거예요. 먼저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건데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늘 열을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증가시키죠. 그래서 운동은 곧 열 반응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이 염증을 더 심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소염제도 막 먹고 있어 같이. 그러면 그때는 운동이 괜찮을까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적절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페인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왜 우리 그 레벨 1에서 수축의 종류를 배웠잖아요.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 뭐예요?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등척성 수축이죠. 등척성. 그래서 한창쌤 손을 한번 딱 펴보세요. 이렇게. 자, 버텨요. 이게 등척성 수축을 하는 거죠.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그 다음에 아이소토닉은 뭐예요? 올려요. 올려요. 쭉. 이게 아이소토닉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직접적으로 관절에서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 여기서 이제 컨센트릭 컨트랙션이 뭐예요? 컨센트릭. 올려요. 쭉.
이게 컨센트릭 컨트랙션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제 저항을 버티면서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익센트릭 컨트랙션이죠.